어제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당헌 80조를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에 정지시키도록 개정하는 내용의 안건이 의결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민주당의 당헌 80조에는 관련해서 부정부패 혐의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기소가 되면 당직자는 일단 직무를 정지시킨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1심에서 벌금도 아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에 정지시키도록 아주 완화를 시켜버렸죠. 그러면서 기소되었을 때에 윤리심판원에서 이 기소가 정치 탄압에 의한 것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도록 원래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최고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의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민주당 전당대회는 최고위원들이 다 이재명 의원과 좀 친한 사람들을 많이 뽑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최고위원이 좀 똘똘 뭉쳐서 뭔가 좀 방어를 해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니까 이재명 방탄용이다 이런 비판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민주당 당헌 80조 개정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박용진 후보는요, 자충수라면서 맹렬한 비판을 지금 쏟아붓고 있습니다. 사실 박 후보 말도 일리가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처음에 민주당이 이 당원을 만들었을 때는 분명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명분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인데 이제 와서 이재명 의원이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할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된 다음을 고려해서 이런 당원을 바꾼다. 이건 좀 명분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편 제가 관점을 달리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갑자기 모든 정책은 반문재인, 반이재명으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현재 여당과 정부는 인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정치 보복으로 비춰질 만큼 이상한 기류가 보이는 것도 사실이죠. 국방부 등은 대통령 취임 후 며칠 되지도 않아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갑자기 서해 월북 공무원이 자진월북한 게 아니고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거짓말한 거다 내지는 문재인 정부 때 일했던 인사들이 대통령을 속인 거다 라고 몰아세웠습니다. 그러더니 자기 동료들 수십 명을 죽이고 도망쳤다고 스스로 자백한 이 북한 어민들 이 사람들을 북한에 보낸 것을 가지고도 왜 우리가 그들을 보호하지 않고 죽음의 땅으로 돌려보내냐고 난리를 쳤었죠. 그 이후에 전직 국정원장 2명이 현 국정원장으로부터 고발당한 일이 벌어졌고요. 어제는 좀 전에 뉴스픽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두 전직 국정원장 자택이 전격 압수수색당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원전 정책과 관련해서 산자부 장관에 대해서 이미 무혐의 처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윤 정부 하에서 또다시 엄청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기소가 진행됐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이미 무혐의 처분으로 끝났던 이재명 의원에 대한 성남FC 사건 다시 재탕, 삼탕 수사가 이어졌고요. 이 의원이 법인카드로 초밥을 사 먹었네, 소고기를 먹었네, 부인이 썼네 하면서 129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또다시 벌어졌습니다. 말이 129곳이지 얼마나 끔찍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는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검찰총장이던 현 대통령의 암묵적 용인하에 엄청난 수사가 이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혐의점은 없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하지만 검찰은 아직까지도 이 의원이 쌍방울로부터 돈을 받아서 변호사비 20억을 대신 납부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심하게, 아주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변호사비 20억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3억 그때 변호사비 납부했다고 신고했을 때 1, 2, 3심 그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변호사인 저하고는 또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나 봅니다. 어쨌든 현직 경기도지사였을 당시 그 사람에 대해서 20억 준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변호사를 많이 썼다 하더라도. 근데 어쨌든 검찰은 그렇게 좀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이 의원의 변호사였던 그 이태영 변호사. 사실은 이 검찰의 압수수색과 이 정말 끈질긴 수사 때문에 법무법인까지 해산을 했고요. 사무실하고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엄청나게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엄청난 수사와 여러 가지 탄압을 받아서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 그 가족에 대한 수사 얼마나 심했는지 다시 말할 필요도 없는 정도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취임한 지 100일밖에 안 됐는데도 지지율이 20%대에 머문 지 한참 됐고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당시 후보를 찍을 걸 그랬다라는 여론이 50%를 넘겼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어제도 이와 관련된 그런 보도들이 계속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기자협회보가요. 기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달 29일부터 열흘 동안 실시한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얼마냐? 이걸 기자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당신들은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냐? 이걸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기자들 100명 중에 10명이 잘한다. 8명 이상이 못한다. 나머지는 점점점 이런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어제 나온 여론조사 결과였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기자 85.4%가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잘못하고 있다라고 답했다는 겁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기자들은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해서 부정평가만 총 85.4%였다는 거고요. 이는 일반 국민들의 대통령 지지율 한참 밑도는 수치이기도 하죠.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검찰권을 장악하고 있는 현직 대통령과 여당이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당대표가 되는 것을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이제 이런 얘기가 지금 연결되는 겁니다. 물론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우리는 땡큐다 이런 말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가 당대표가 돼서 지금보다 더 많은 힘을 갖게 될 경우에 상당히 불편해질 수 있어서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의원에 대한 기소권을 행사하고 싶어 하지 않겠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어떤 강력한 후보가 생겨나지 않도록 미리 그 싹을 자르고 싶어서 검찰권을 남용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같이 생겨난 거죠. 물론 그 확률이 10,0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말이죠. 바로 이런 점 때문에 현재 민주당에서는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헌 80조 개정을 서둘렀던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물론 말들이 많습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사정을 흔히 법조인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사정 변경이라고 합니다. 즉 기존에 어떤 결정을 하게 되었을 그 당시하고 현저하게 다른 사정 변경이 생겨서 기존의 결정을 그대로 용인하는 것이 오히려 공정을 저해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든다면 새로운 사정 변경을 고려해서 판단을 달리할 수도 있다 이런 원칙인데요. 이재명 후보에 대한 기소가 정말 검찰의 기소권 남용일지 아니면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일지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기존의 당원 당규를 그대로 둠으로써 발생할 위험성하고 이를 변경함으로써 발생할 부작용을 비교 형량해서 판단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바로 당원을 개정하는 쪽으로 지금 의견을 모았다는 겁니다. 1609년에 망원경을 처음 발명한 갈릴레이가 망원경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지상의 사물과 달을 관찰하다가 지구가 모든 궤도의 중심은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했고요. 이로 인해서 당시에 있었던 천동설을 부인하는 발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천동설을 지지했던 신봉했던 가톨릭 교회랑 계속해서 대립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616년에 종교재판 첫 번째 열릴 때는 다시는 그런 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약속했죠.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2차로 1633년에 혹독한 종교재판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이 재판에서 교황청은 갈릴레오에게 종신가택연금을 내렸고요. 죽은 후에도 장례를 치르거나 비석을 세우지 못하게 하는 형벌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려진 비화가 하나 있죠. 그는 그 종교재판이 나오면서 혼잣말로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중얼거렸다는 겁니다. 물론 사실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혼잣말을 했다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말은 이거죠. 그가 자신의 신념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 정치는요. 정답을 알 수 없는 게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그 당시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민주당의 당원 개정이 그런지 안 그런지 우리는 모르지만 결국 그와 같은 옳은 선택에 의한 것이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영희생각이었습니다.